살고 싶으냐?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을 알았습니다. 23의 나이에 과부가 된 지 불과 석 달. 시댁 어른들은 저를 정절의 상징으로 만들려 했고,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고개를 숙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26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라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함구령이 내려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울지 못했습니다. 울 틈도 슬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정절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친정은 가난했고 재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유교의 가르침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이 집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재산 관리를 맡고 있던 시아주버니가 자주 제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난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과부가 된 동서를 걱정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동서,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소? 그의 말에는 위로가 아닌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파문당하지 않으려면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주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안 된다고? 이 집안의 실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시오? 당신이 이 집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것도 먹을 것이 있는 것도 모두 내 덕분이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병석에 계셨고 시어머니는 안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은 그가 결정했습니다. 재산도 하인들도 그리고 저의 운명까지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당신이 남편 생전에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선택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정절을 지키며 살라는 말은 그저 표면적인 명분일 뿐, 실제로는 권력을 가진 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제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날 밤 이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려 애썼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시아주버니는 일주일에 2~3번씩 제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계신 그분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계신 걸까요? 저와 시아주버니의 관계를? 시어머님, 그게 무슨... 입 다물어라. 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넉 달. 임신이라니,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였습니다. 간통죄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평생 칠거지약의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한다. 내가 낳을 아이는 내 아들의 유복자로 만들 것이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복자? 남편이 죽기 전에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시어머님, 그건... 닥쳐라.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하다. 내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면 그 아이는 이 집안의 정통 후계자가 될 것이다.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저와 시아주버니의 관계를,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묵인하셨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게 아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그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시댁에서 함구령을 내린 것도, 그리고 시아주버니가 저를 노린 이유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였고, 시아주버니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씨바지였던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라던 그 말들은 모두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열녀로 살아라. 그것이 내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시어머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욕감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열흘 후 시댁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과부 박 씨가 유복자를 잉태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혈육이 태어난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절을 지킨 열녀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시아주버니는 여전히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몸이 되어서도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 임신했지 않습니까? 제 말에 그는 비웃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오. 당신은 이 집안의 비밀을 알았소.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하오. 그러려면 당신도 공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완전히 묶어두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알수록, 많이 연루될수록 저는 이 집안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를 베고 6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물가에서 하녀 옥분이와 마주쳤습니다. 옥분이는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하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마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옥분이의 갑작스러운 경고에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님께서 낳으실 아이,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똑바로 말해보거라. 옥분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마님은 이 집안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니? 20해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큰마님의 형님 댁에서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옥분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해 전 시어머니의 친정 오빠 집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과부가 되었고 시댁에서는 그 여인에게 유복자를 낳게 했답니다. 실제로는 시아주버니의 아이였지만 세상에는 죽은 남편의 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이를 낳고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산후병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옥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제거되었다는 것을. 왜 이제야 말하는 것이냐? 마님이 착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딸도 이 집안 머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마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집안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저도 그 여인처럼 될까? 아니면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시아주버니를 찾아갔습니다. 20해 전 큰마님의 친정 조카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들었소? 그게 중요합니까? 저도 그렇게 될 겁니까? 시아주버니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리석었소. 아이를 낳고 나서 친정으로 도망치려 했소. 자기 아이를 데리고 말이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르오. 당신은 영리한 사람이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않소? 맞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대를 잇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 여자의 목숨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순종하시오. 그리고 똑똑하게 처신하시오.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수도 있소. 안주인?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늙으면 제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시아주버니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했지만요. 저는 그날 밤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고. 10달 만에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온 동네가 축하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유복자가 태어났다고, 정절을 지킨 연려가 대를 이었다고 칭송했습니다. 연려문을 세워주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칭송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출산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님, 제게 이 집안의 재산 관리를 맡겨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저는 이제 이 집안의 적통을 낳은 어미입니다. 제 아들이 이 집안을 이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히, 아니면 제가 밖에 나가서 진실을 말할까요?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20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힘을 가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너는 스스로도 파멸한다는 걸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는 이미 파멸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 비밀뿐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로 제 아들을 지킬 겁니다. 며칠 후 시댁의 재산 관리권이 제게 넘어왔습니다. 시아주버니는 분노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이미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씩 하나씩 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인들을 제 편으로 만들었고 친정과의 연락도 끊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을 완벽하게 교육시켰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제 아들은 이 집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역시 정절을 지킨 어미의 아들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절? 저는 정절과는 가장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아름다운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주버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병상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보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시아주버님,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승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늙어 안채를 벗어나지 못했고 시아주버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29의 나이에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칭송했습니다. 저런 연료가 어디 있겠는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도 시댁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열려라. 참 아이러니한 단어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은 20이 되었고 혼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40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시아주버니도 5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저와 제 아들만 남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저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큰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헛소리를 하셨을 때 진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해서 한 일은 아니었겠지요.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만큼 키워주셨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진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저는 살아남기 위해 굴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 대신 삶을, 체념 대신 생존을, 무력함 대신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러운 길이었을지라도 저는 제 의지로 걸어왔습니다. 그 후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들은 좋은 집안의 딸과 혼인했고 손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연려박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마침내 연려문이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 앞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정말로 정절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역사는 연려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록 뒤편에는 수많은 여인들의 눈물과 선택과 생존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연려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비석에 새겨진 연려 박씨지려라는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돌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요. 하지만 이 차가운 돌 뒤에 뜨거운 삶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